병원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원장님,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차가운 커피 한 잔,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이 병원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나이 42. 그런데 이상했다.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한 중년 여성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들고 있던 입원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수수연아? 그 중년 여성의 이름은 박말순. 올해 73. 이수연의 전 시어머니였다. 6년 전 박말순은 바로 이 여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냐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날 이수연은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빗속을 걸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 병원의 원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28배 봄 그녀는 꽃처럼 시집을 갔다. 이수연이 처음 김씨 집안에 발을 들인 건 28살 봄이었다. 그녀는 이름난 집안의 딸도 아니었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여자도 아니었다. 충청도 소읍 출신의 평범한 간호사. 서울의 큰 병원에서 3년째 일하며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살던 그녀는 친구 소개로 김태진을 만났다. 김태진, 당시 31살, 중견건설회사 과장. 키는 훤칠하고 말수가 적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저 모르는 척 잘 못해요.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수연은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1년을 사귀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수연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태진의 어머니 박말수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우리 아들 장가 잘 갔지요. 를 반복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처음부터 달랐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수연아, 우리 태진이가 외아들이라 대를 이어야 해. 알지요? 결혼 이틀째 아침 밥상을 차리다 들은 말이었다. 수연은 내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속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 매주 일요일은 시댁 방문이 의무였다. 수연은 간호사 일을 계속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다. 힘들었지만 버텼다. 태진이 옆에 있었으니까. 결혼 6개월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연 씨 혹시 아직도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어느 일요일 점심상을 물리다가 시어머니가 물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나이가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나를 세웠다. 처음에는 몸 관리 잘 해야 해요였다가 나중엔 며느리가 건강해야 자식을 보지로 바뀌었다. 수연은 웃으며 넘겼다. 태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기 싫었다. 결혼 1년이 지났다. 수연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혼자서. 의사의 말은 짧았다.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세요. 수연은 진료실을 나와 병원 화장실 칸 안에서 1시간을 울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간호사 가운을 입고 병동으로 올라갔다. 근무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진에게 수연은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오늘 좀 피곤해라고만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로 그 주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 수연 씨 혹시 난임이에요? 수연은 굳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어미가 모를 줄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나중에야 알았다. 시어머니가 수연이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군가 귀띔을 해준 것이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에 처음으로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얹혔다. 쫓겨나는 건 한순간이었다. 시험관 시술은 3번 실패했다. 첫 번째는 착상이 안 됐다. 두 번째는 착상까지 됐지만 8주 만에 유산이 됐다. 세 번째는 시술 전 단계에서 몸이 버티질 못했다. 수연은 그때마다 혼자 병원을 오갔다. 태진에게는 알렸지만 그는 일이 바빠 동행하지 못했다. 미안해, 다음엔 꼭 같이 갈게. 그 말을 수연은 3번 들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이었다. 일요일마다 밥상에서 한마디씩 꽂았다. 다른 집 며느리는 벌써 2이야. 태진이 저 혼자 외롭게 살다 가면 어쩌려고.
내가 안 봤으면 됐지 이렇게 속을 썩일 줄 알았겠어. 수연은 그 말들을 삼켰다. 씹지도 않고 울고 싶을 때마다 병원 화장실 칸을 찾았다. 그곳이 유일하게 혼자 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태진을 따로 불렀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들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태진아, 어미 말 잘 들어. 수연이 저 여자애 못 낳는다. 이미 병원에서 다 들었어. 의사도 어렵다고 했대. 너 이러다 자식도 없이 늙는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야 며느리지 몸도 성하지 않은 여자를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수연은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다.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만 뛰었다. 쿵쿵쿵쿵. 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이 칼이었다. 생각할 시간. 아내를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내 편이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들리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 뒤로 열흘이 지났다. 태진은 말이 없어졌다. 수연은 기다렸다. 열흘 뒤 어느 밤 태진이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말했다. 수연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나도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후계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태진은 눈을 피했다. 어머니가 협의 이혼을 얘기하셨어. 그 순간 수연의 귓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사흘 뒤 박말순이 직접 왔다. 수연의 짐을 손수 챙기겠다고. 마치 이 집이 원래부터 자기 집인 것처럼 장롱을 열고 옷을 꺼냈다.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자식 없이 살 순 없잖아.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2천만 원 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수연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빗속을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봉투도 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비를 맞으며. 나중에 알았다. 이혼 서류에 태진이 서명을 했다는 걸. 위자료는 수연이 거부했다.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 단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 공부하겠다는 마음. 6년이 지나 세상이 뒤집혔다. 수연이 짐을 들고 나온 그날부터 그녀는 달라졌다. 충청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까. 친구 집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쭈그리고 앉아 처음 한 일은 학원 강의를 찾는 것이었다. 수연은 간호사였다. 임상 경험은 7년이 있었다. 그 자산을 버릴 수 없었다. 의학 전문대학원. 쉬운 길이 아니었다. 나이 36에 수험생이 된다는 것이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연료가 됐다. 말도 안 된다고? 두고 봐. 낮에는 병원에서 파트타임 간호 일을 하고 밤에는 책상에 앉았다. 자는 시간은 4시간. 밥 먹는 시간은 아꼈다. 쉬는 날은 없었다. 2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합격했다. 의전원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의전원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총 8년의 시간이 또 흘렀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었다. 수연은 산부인과를 전공했다. 불임난임 전문.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 속에 있는 여성들을 돕겠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선택한 그 전공이 바로 전 시어머니 가족을 다시 자기 앞에 데려올 것이라는 걸. 레지던트를 마친 수연은 소규모 여성 클리닉에서 1년을 더 일했다. 그 사이 우연한 인연으로 대형 투자자와 연결됐다. 그 투자자는 수연의 임상 실력과 비전을 보고 말했다. 원장으로 가시죠. 그렇게 경기도 외곽에 수연 여성 의원이 생겼다. 병원은 입소문을 탔다. 수연의 진료는 달랐다. 환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외우고 사연을 들었다. 자신이 그 사연의 당사자였으니까. 환자들이 울면 같이 울었다. 의사가 울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다. 병원은 3년 만에 100병상 규모로 확장됐다. 수연은 이사장 겸 원장이 됐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예약 환자 명단에 낯선 이름 하나가 떴다. 김태진. 수연은 예약 명단을 보다가 손이 멈췄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이미 알았다. 전 남편이었다. 가장 큰 반전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됐다. 예약날이 왔다. 수연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굳었다. 대기실에 태진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다. 수연은 3초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와 앉았다. 가운 소매를 가지런히 펴고 컵에 물을 따랐다. 마음을 가눌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환자 들어오게 해요. 태진이 들어왔다. 그 여자와 함께. 태진은 수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여자는 영문도 모르고 의자에 앉았다. 수연은 담담하게 차트를 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가 대신 말했다. 임신 28주인데 전에 다니던 병원이 갑자기 폐원을 해서요. 여기가 평이 좋다고 해서. 수연은 여자를 봤다. 나이는 25쯤. 눈이 맑았다. 죄가 없는 얼굴이었다. 들어오세요. 진찰할게요. 수연은 그 여자를 정성껏 진찰했다. 태반 위치, 양수량, 태아 심박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여자는 선생님 너무 친절하세요 라고 했다. 태진은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찰이 끝나고 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진이 입을 열었다. 수연아. 수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환자분 보호자 맞으시죠? 응. 태아 상태 양호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수연아 미안해. 수연은 차트를 덮었다. 태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사과는 됐어요. 태어날 아기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태진이 나가고 난 뒤 수연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뭉근하게 아팠다. 질투가 아니었다. 그게 뭔지는 수연도 정확히 몰랐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 박말순이 나타난 것이다. 그 순간이 처음 인트로에서의 장면이었다. 서류를 떨어뜨리고 굳어버린 시어머니. 수연이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걷고 있었고 의사들이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말순은 얼굴이 파랗게 됐다. 수연이 먼저 다가갔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말순은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리고 겨우 말했다. 나 입원해야 할 것 같아서. 자궁에 혹이 생겼다고.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안으로 드세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며 박말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차트를 보는 수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순간 수연은 멈췄다. 박말순의 차트에 태진의 아이를 임신 중인 여성의 보험자 연결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 진료 기록에는 불임치료 이력이 있었다. 수연은 오래 그 기록을 바라봤다. 6년 전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 아이 못 낳는다고. 그런데 지금 태진이 데려온 그 여자도 불임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태진의 어머니는 지금 자궁에 혹이 생겨 이 병원에 왔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온다. 마지막 진실 그리고 눈물. 수연은 박말순을 입원시켰다. 자궁근 종이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담당 집도의를 배정할 수도 있었지만 수연은 직접 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병원에서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으니까. 수술 전날 밤 박말순이 수연을 병실로 불렀다. 수연은 차분하게 들어갔다. 박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처음으로 수연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위치가 됐다. 수연아, 내 어머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사람이 아프면 낫게 해줘야 하니까요. 나한테 화가 나지 않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어둠을 잠시 바라봤다. 예전에는 많이 났어요.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태진이 자식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근데 말이야. 박말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태진이 지금 사귀는 애도 처음엔 임신이 잘 안 됐어. 그래서 불임 클리닉을 다녔대. 근데 자연스럽게 됐고 이제 곧 낳는데. 내가 그때 수연 너한테 했던 짓을 그 애한테도 할 뻔했어. 아들이 말렸지. 어머니 예전에 수연이한테 한 짓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수연은 눈을 감았다. 태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그 소리 듣고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어. 6년이 지나서야.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말순이 손을 뻗었다. 수연의 손 위에 얹으려다가 멈칫했다. 수연이 먼저 그 손을 잡아줬다. 어머니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6년이 걸렸다. 수연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비상구 계단에 혼자 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에 닿았다. 어딘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아직도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뭔가.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수술실에 들어갔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조명 아래 섰다. 집도는 깔끔하게 끝났다. 박말수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며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었다. 수연이 어디 있어요? 회복실 문 밖에 있던 수연이 들어왔다. 저 여기 있어요.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물을 흘렸다. 말은 못했다. 그냥 울었다. 수연은 박말순의 손을 다시 잡아줬다. 아무 말 없이.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 박말순이 태어나던 날 태진이 마중을 나왔다. 그는 로비에서 수연과 마주쳤다. 둘은 짧게 눈이 마주쳤다. 태진이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원하는 박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연은 혼자 생각했다. 6년 전 내가 저 집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들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수연의 대답은 늘 같았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지 않기로 한 거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라는 걸.